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이야기하면 요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상생상극도 그림, 그죠? 그 오행이라면 아까 기초과정에 이야기했지만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다. 그게 이제 목화토금수 들어가겠죠. 말하는 거고. 지금 중급이니까. 중급에서는 그 기초과정에 오행의 상생상극도에다가 글자가 말이 다 달라졌습니다. 말이. 요거는 이제 육신과 10개의 별입니다. 뭐 인성, 관성, 재성 하는 게 저 별성자를 쓰거든요. 병을 재물을 쓰고 재물의 별 이래 들어갑니다. 관은 명예의 별, 벼슬관, 명예의 별. 인성은 문서의 별, 이제 이런 것들. 식상은 식상이라고 표현해요. 식성이 아니고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그런 걸 뜻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비겁. 자, 말씀드릴게요. 비겁이란 나와 오행이 같은 것들. 자, 기초과정에서는 아직 저거 뭔가 모르지만은, 우리 중급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자, 만약에, 찬사님 여기 일간이 뭐죠?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일간이. 안 돼. 그래야 빨리 와닿거든. 내 것으로 해야지 빨리 와닿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뭡니까? 신금? 요거네. 맞아요. 자, 신금이면, 금 모양인데, 여기에, 그렇지, 요걸 이제 금이라고 합니다. 금인데, 금 중에도 음의 금이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저분의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 사고, 이런 걸 관장하고 있는 이 기호예요. 그러면, 금이 오행이라 했으니까, 오행은 금이니까, 금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하늘의 천간의 것은 경금도 있고 신금이 있거든요. 요거는 양의 금이고 요거는 음의 금이다. 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지의, 땅의 지의 거는 뭐냐면 또 신금과 유라는 게, 닭. 아까 누가 닭띠라죠. 닭. 나타내는 유라는 게 있고. 요것을 통틀어서 금이라고 하다. 그러면 나와 오행이 같다. 오행이 같은 거는 다 몽땅 들어서, 요거는 천의 글자들은 천의 4군데만 들어가고, 지의 글자 12개 글자는 지의 4군데만 들어간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똑같이 사주 8글자는 사주 8글, 사주 10글자도 나중에는 나옵니다만, 사주 8글자는 천의 기호 10개 중에 4개, 지의 기호 12개 중에 4개가 부여받는다. 어떻게? 연월일시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자, 육체인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여기 있는 요거와 오행이 같은 글자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 요 8글자 중에 요 오행, 요 같은 금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아래 위로, 아래 위기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급이라고 부르고, 비급. 나와 같다, 동등하다. 그 나의 형제, 동료, 친구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기초과정 가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비급이라고 친구적 개념이에요. 그 비급이 혹시 비급이 많다라면은 친구가 많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많은 것은 일단 오행만 많은 것을 비급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또 들어갑니다. 음양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다른 게 있어요. 왜? 양과 음이 있잖아. 나는 음의 금이었어요. 나는 음의 금이면 나하고 같은 거는 요거야. 완전 요거는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지요. 음의 것으로. 그래서 그거는 비길.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오행은 같지만 음양은 나는 음인데 요것들은 양이에요. 요것들이 요래 있다라면 그것들은 호칭을 급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급제. 비급은 아주 나와 음양이 같은 친구니까 남자는 남자친구, 여자는 여자친구를 말할 수 있고, 그죠? 사회적 친구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급제는 여기 다르잖아. 그래 남자의 급제는 친구라도 이성이 친구, 그죠? 동성이 아닌 형제라도 내가 남자니까 급제는 여자 형제, 여자라면 남자 형제, 이렇게 다르죠. 동등한 입장이지만은 음양이 다른 것들, 비견과 급제라 하더라.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형성되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한 요거까지는 이제 중급에서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사회성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여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육친도가 육친이라는 건 사람적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육신은 우리 사람 형태, 사회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육신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친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상생하면, 그죠? 그래 따지고 보면 내가 상생하면, 그죠? 아까 상생은 뭐라 했습니까? 목화토금수로 나가다 이거죠. 음양도에서는. 자 상생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금이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금이 있다라면 금이 상생하는 건 뭐겠습니까? 금생수가 되는 거죠. 맞죠? 이제 우리 지금 기초과정 하시는 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잘 듣기는 대로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중급 하시는 그럼 여기 수가 되거든. 나한테의 수는 전부 식상이라고 한다. 전부. 나한테 수는 전부 식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양이 아까처럼 나는 음이니까 음에 해당되는 수는 식신이라고 하고, 그죠?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죠. 그럼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한다. 그럼 수는 결국 천의 것은 임이 있었고 개가 있었고, 그 다음 지의 거는 뭐였습니까? 해라는 글자가 있고 자라는 글자가 있잖아. 그래 요 수의 요것들은 다 식상이라고 호칭을 하고, 여기서 반나로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나와 같은 나와 음이니까 음은 식신이라고 부여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음이니까 요 양들은 상관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식상. 자, 그 다음에 요 식상이 생하거나, 식상이 생하면 이미 오행은 뭐겠습니까? 목이죠. 아까 이게 수라 했으니까 수생목, 그죠? 오행이 우리 지금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자, 목이다. 또는 내가, 이 모든 기준은 나니까 내가 어떡하다?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거, 이길 극자스. 내가 극하는 거. 저거는 저거는 내 만나면 꼼짝 말아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극이라는 게. 그러면 목 입장에서는 내만 나타나면 저거는 꼼짝 못 하겠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목이란. 그러면 여기서는 수에서는 생받지만은 금에서는 극받는다. 상생상근으로서. 목은 전부 다가 하늘의 것은 목은 갑과 을이 있고, 지의 것은 목은 인과 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양의 것이고 요거는 음의 것이더라. 이 전체는 어쨌든 목이라 하고, 근데 요 전체 목은 재의 별, 재성, 재물, 재의 별을 말하다. 재물을 뜻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재물. 그런데 전체를 재성이라 하지만 나는 아까 음이었잖아요. 근데 나와 요 음양이 요거 다른 것은 정제. 나와 같은 것들은 편자를 써서 편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성까지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 재에서 재성이 생하는 거, 재물을 보니까 관은 관의 별. 돈 보니까 명예의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제가 생하니까 쟤는 아까 뭐해서 오행적으로 수여서 이 목이었으니까 목생화이겠죠. 당연히 목생화 나한테는 화가 관성이다라는 거예요. 관성이란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잘 있으면 내가 명예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내 팔자에 8글자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 관성은 화라고 하는데 화에도 양과 음이 있죠. 내가 음이니까 양화는 하늘의 것은 병하고 정하고 그죠? 지의 것은 사하고 오하고 요것들은 전부 이제 화라 하는 거죠. 화라 하는 거잖아. 요것들은 나한테서는 관성이라 한다. 그죠? 그런데 나와 음양이 같은 내가 음이니까 같은 요의 글자는 편관이라 하고 그죠? 나와 음양이 다른 요것은 정관으로 이름을 붙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관이라는 것은 보면 쟤는 식상이 생하고 했지만은 나는 그걸 했어요. 쟤라는 것은. 그래서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은 뭡니까? 쟤는 관을 생했지만 이 관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극하다. 나를 통제하다. 나를 지가 마음대로 하려하다. 이거거든요. 사람이 관에 욕심이 많으면 관에 욕심은 많아지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어지다 이거거든요. 관이 많아지면 내가 부담스러워지다 이거예요. 그 어깨의 짐으로 명예가 이제 이거거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관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유스러워진다. 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직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직장의 규율을 따져요. 또 관에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은 학교의 어떤 학직을 선생으로서 어떤 걸 지켜야 되니까 도리를 지켜야 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그죠? 구청 공무원 공무원대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면은 그 소속감, 그 규칙, 규정, 규범 그런 것을 통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제받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이라고 한다. 벼슬 관자를 쓰지만 그래서 나하고 같은 음양이 있는 것들은 편이라 했고 다른 것은 정이라고 했다. 정관. 그 다음에 관이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성은 도장인자를 씁니다. 도장의 별성자죠. 도장의 별. 이건 결정권. 또 대표적으로 글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과 학문. 그래서 이 관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글과 학문, 인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잘 유지할 수 있다. 명예가 잘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힘들다라는 거고 명예가 잘 있는데 인성이 잘 보살펴주고 잘 있으면 어떻게 관과 인이 잘해서 그게 나인데 오는 거죠. 나인데 생활. 나인데 오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생상극으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관은 이제 아까 화로 했습니다. 그럼 인성은 화가 생하는 거, 화가 생하는 거, 관이 생하는 거니까. 그죠? 화가 생하는 인성은 화니까 토죠. 토 또한 양과 음이 있다. 그죠? 토의 양은 천의 것은 무토를 말하고 지의 것은 기토를 말하다. 지의 것, 땅의 것은. 땅의 것은, 땅에서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이란 글자와 진, 그 다음에 순이란 글자. 용과 개띠를 말하죠. 그 다음에 기토는 지의 거는 미토와 축토라고 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인성이라 하고 나한테는 인성이라 하는데 내가 음의 금이니까 음에 해당되는 토들은 나하고 같으니까 편인하라고. 나하고 다른 음양은 나의 음인데 양의 것들은 요것들은 나하고 다르니까 정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호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제 인성은 결국은
나를 생해 주다. 나를 생해 주지만, 자, 여기서 상생상극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각각이 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만 해주는 게 아니고 생극설 다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에너지들 보면 나라는 에너지 아까 이거죠. 대표적으로 나라는 에너지는 내가 대표적인 글자이지만 이 다른 곳에 금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다면 그 나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나의 주체성을 말하다. 그럼 나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생하기도 하고 뭔가를 식상을 생하지만 아까 오행적으로는 술을 생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오행적으로는 아까 뭐였습니까? 목, 육신적으로는 재성을 극하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오행이 강하면 생하는 힘도 강할 것이고 극하는 힘도 강할 것이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많거나 강하다면 그러면 또 강하고 또 요거는 나를 오히려 극하잖아요. 내가 요 에너지가 약하면 어떨까요? 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몸이 약한 거나 같이 비유해도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면은 내가 몸이 강하다고 에너지를 보셔도 되거든요. 그게 뭔 말이고 나의 주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해지다. 이런 건데 그러면 내가 주체성이 강해지면 외부의 통제, 어떤 규범, 규칙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잘 안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요게 강하면 요게 내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요게 약하면 약한 거는 약한 거대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강해 윗사람한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게 이제 강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맵집이 생긴 거죠. 그럼 말 통제에 잘 안 따르다. 또 이게 강하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운을 야는 야대로 인성은 나를 생할 거 아닙니까? 지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인성은 나를 비겁을 생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식상을 극하기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운을 지 마음대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생상극을 이제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기운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운이 강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기운이 강하면 다 생하는 기운도 강해지고 극하는 기운도 강해지고 그죠? 나를 극하는 기운에 대한 내가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 통제 안 따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인성은 글과 학문을 내가 강하다는 걸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글과 학문을 안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인성의 기운을 인성에 설기하고자 하는 마음과 인성에서 생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기운이 강하니까 그 힘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어떻다? 결국 지금은 비겁의 기운을 강한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겁의 기운이 아니라 이 기운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재성의 기운이 강할 수도 있고 또는 관성의 기운이 그게 여러 할 것 없이 어느 하나의 기운이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성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 인성들이 또는 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내가 주체성이 강하다,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주체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거거든요. 또는 내가 글과 학문을 많이 해서 내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어떤 상대적 보다 내가 주체성이 강하다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고 그러면 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어. 아이를 생하라는 건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돌봐주다, 잘 돌봐주다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 잘 봐준다고 내가 내 힘을 힘껏 아이들 잘 보면
붕 한 10m 던졌다가 턱 받고 잘 놀아. 나는 하고 잘 놀아주는 거거든. 그 아는 어떨까요? 돌아쁘지. 한 10m 붕 날았듯이 또 받고 이런 격이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로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다. 어느 한 기운이 오행적 기운이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기운이 약하면 어떤 게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정해 있는데 생년월일에 하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약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약한데 이 기운이 많다면 이쪽 솔루션은 야는 작살을 하는 거죠. 이 기운은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이제 단계적으로 좀 육신적 관계도 나가고 하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이제 육신적 관계에서는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남자로 보면은 요거는 여기에는 여자가 해당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남자가 되고 그 따지고 보면 그것만 말하면 여자는 씬 남자 만나면 힘들어. 또 여자는 남자란 자체가 벌써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서로 그래서 일단 보면 여자는 남자 때문에 힘들게 돼 있구나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게 우주 변화 원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제가 그 다음 시간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래 했을 때 여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각자가 자기 일관을 여기 놓고 요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할 때도 그걸 본인 것을 듣고 참고하시면은 중국도 빨리 와닿으실 거예요. 빨리. 지금 중국까지도 처음 듣고 두 번째 듣고가 아니라 다 처음 듣잖아요. 그래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지를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차츰 기초과정대로 우리 송 선생님처럼 중급은 중급대로 열어 나가다 보면 좀 더 빨리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 그래 하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많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쓰임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육친과 또는 육신과 10개의 별이 십성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걸 만들어지는 형태를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만들어졌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럼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육친 관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육친 관계란 내가 이런 글자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 살아나가는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과는 내가 의도적으로 좀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과는 그로 인해서 이 관계 도를 보니까 내가 조금 소연해질 필요도 있겠고 또 자식이 나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남편이 나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겠고 부모가 힘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근데 그러한 형태를 내가 이러한 사주의 8글자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미 커다란 명제는 인간관계의 커다란 명제는 정해지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럼 사실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 이제 기호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누구와의 관계, 자식은 내가 품에 안아야 되는데 뭐 이 자식을 우애해야 되느냐? 자식이 이제 다 성장했는데 보내는 게 낫겠나? 내가 안고 있는 게 낫겠나? 그럼 예를 들어서 명을 보니까 자식은 엄마가 안고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이 못 자란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자식은 낳아줘야지. 아주 따로 분가해서 살 수 있게끔 한 분씩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통해서 이제 읽어내는 게 바로 인문 명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말을 요즘
명리학이 인문이라는 말을 많이 갖다 붙이는데 우주 변화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활용하지 않고는 이걸 모르면은 인문학적 가치를 못 느낍니다. 활용도를 몰라요.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이 원리를 이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의 뭐 음양 오행론 이래 갖고는 그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자꾸 인문학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면 그러면 네가 타고난 명이 이러하다. 그죠? 아까 뭐 천의 뭐 이치가 주관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네 환경을 보니까 세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대운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계속 변하는데 그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을 이거는 지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생년월일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 나한테 이 우주 공간의 에너지 바코드예요. 에너지 바코드 딱 내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변하지 없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환경은 계속 변하죠. 끊임없이 어떻게 시간 단위로 변하잖아. 2시간마다 자시, 축시, 그죠? 변하죠. 또 아침적, 낮으로도 변해. 하루하루도 변해. 계속, 그죠? 1년 주기로, 달 주기로, 월로 계속 변하죠.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게 바로 우주가 변화하는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60갑자로서 변하는 걸 분석하고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것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고, 어떤 사람들과 조금 소연해도 좋겠고, 또는 내가 하는 일들 중에,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중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게 내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고, 또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 길로 가보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내가 짜다라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내게 어떤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그래서 이러한 정해진 이 명의 8글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서. 그렇죠. 리기론과 관계 있죠. 우주 변화 원리에서 어떠한 기운의 오행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오행의 기운들을 에너지들을 내가 많이 쓰면 유리할까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인문 명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주역이 뭡니까? 인문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주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양의 과학자들도 많이 탐독한대요.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나도 이래타 저래타 왈가왈부 우리 속칭 세를 아무도 못 댑니다. 사실 공부해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명리학이라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자체부터 통계학이다라고 합니다. 왜 통계학이냐? 사주팔자를 보고 이 알아 맞췄나 안 맞췄나, 맞나 틀리나, 시험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명리학을 하면 당연히 사주팔자를 열쇠를 열어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서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역은 그래 하고 있잖아요. 주역은 점학이거든요. 주역학과 비슷한 게 육효점도 있고 또 일본에서 뭐 유행하는 뭐 구성학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역 빼면 다 점쟁입니까? 그럼 공자님이 점쟁이세요? 공자님 점을 잘 치니까 잘 알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인문학적 우리도 명리학을 배우면 이걸 인문학적으로 잘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음양 오행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처음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다음 주는 또 한 단계씩 갑니다. 그래서 12주간에 어느 정도로 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